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,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시간이 다시 돌아왔는데요. 오늘은 이제 12월 12일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.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미네소타 얘기를 저희가 안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, 뭐 미네소타의 전반적인 어떤 이번 시즌 전력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좀 재미난 소식도 좀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. 먼저 석준님한테 마이크를 좀 드리면, 올 시즌 미네소타는 좀 어떤 팀으로 좀 보이세요? 일단 뭐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제 자모란트랑 관련된 이유가 좀 있잖아요. 이틀 전에 이제 샘 아믹이 그 자모란트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팀이 이제 미네소타 팀버월브스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였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자모란트한테 너 어디 가고 싶어라고 질문을 하면 누가 봐도 이제 미네소타를 고를 거기 때문에 그쪽이랑 좀 희미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, 이번 시즌 미네소타를 살펴보면 저는 3&D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3점슛 그리고 수비가 아니라 드라이브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, 이번 시즌 드라이브 성공률이 52.6%로 리그 3위입니다. 근데 이렇게만 이제 표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돌파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번 시즌 누적 3점슛 성공률이 344개로 리그 9위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점슛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되게 큰 팀인데, 그거에 기반해서 드라이브도 자연스럽게 좀 성공률이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3&D의 팀이다, 내 드라이브의 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위원님은 요 주장을 받아서 이번 시즌 미네소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미네소타가 지금 15승 9패 성적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, 약팀에게 강하고 강팀에게 약한 전형적인 중간쯤의 팀이에요. 그러니까 애매하죠. 그래서 사실 이 팀이 지난 시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고 우승을 원하는데 지금 뭔가 한 방이 부족한 팀인 거죠. 강팀을 잡기에는. 특히 지금 마이크 콘레이가 너무 노쇠해가지고 올해 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커리어 로우입니다. 그리고 기대했던 롭 딜링햄 너무 못해요. 이 선수 피지컬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느낌이라서 포인트 가드 자리가 딱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자모란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일단 처음에 제의했던 거는 거절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카드를 줄 거냐, 근데 줄 카드가 사실 애매하기는 해요. 그럼 뭐 픽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다른 선수도 연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줄 선수들이 애매하긴 해서 쉽게 성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자모란트 얘기는 조금 뒤로 빼고 일단 미네소타 얘기를 먼저 하면은, 사실 미네소타 같은 팀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뭐냐면 프린권에 가도 어울리고, 이 팀이 프로를 직행한다고 해도 어울리고, 그리고 실제로 2년 연속 컴파를 또 갔던 팀이잖아요. 컴파까지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울리는, 그러니까 프린에서 떨어져도 어울리고, 뭐 컴파까지 가도 어울리는 팀이 됐는데, 그럼 이 팀이 결과적으로 지금 자모란트 같은 어떤 변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순수 그냥 전력으로는 챔피언의 이번 시즌 노리기가 조금 어렵겠죠? 저는 순수 체급으로 이번 시즌까지 이 로스터를 지킨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랜들이라고 봅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팔로잉을 했을 때 최근 6경기까지의 랜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항상 이 선수가 다재다능하지만 발목을 잡는 게 효율이랑 팀 단위 동선에 적응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, 그 정도 높은 레벨까지 가면 결국 볼륨을 뽑아주는 선수가 곧 그 팀의 향방을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에드워즈보다 중요한 게 이제 랜드를 어떻게 써먹느냐다라고 생각합니다. 위원님은 아까 뭐 가드지 노세아 얘기를 하셨지만, 그냥 미네소타가 지금 전력으로 쭉 간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? 운 좋으면 또 컨퍼런스 파이널도 갈 수 있는 성적이 건데, 일단 서부 팀들이 강해졌잖아요. 저희가 볼 때는 2라운드 가면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볼 정도인데, 일단 강팀에게 되게 약해요. 그리고 랜들 얘기 나왔는데 랜들이 뭐 기록적으로 나쁘지 않죠. 근데 그 일단 수비 열심히 안 하고 루즈볼 나오면 몸 날릴 이런 거 안 해요. 그냥 병장농구 전형적인. 근데 작년에 플레이오프 잘했던 건 랜들이 잘해서였거든요. 레이커 상대로 엄청나게 잘해줬고, 아무래도 친정팀이었는지 뭐 열심히 뛰었어요. 되게 잘했고. 그렇게 해주면은 이게 변수가 되는 건데, 지금처럼 해서는 랜들이 큰 변수를 만들지 못할 거다. 근데 랜들은 이제 프로에서 이제 랜들신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 정규 시즌이 재미없다고 느껴서 기여를 좀 빼고 가는 건 아닐까 좀 싶은데, 이게 그러니까 랜들이 특이한 게 빅맨인데 빅맨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팀에서 빅맨에 맞는데 공격적인 롤도 그렇고 수비적인 롤도 그렇고 각각 긍정적인 의미, 부정적인 의미로 빅맨의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. 사실 그 부분이 미네소타에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죠. 왜냐하면
어찌됐든 뭐 공격이야 어찌저찌 한다고 쳐도 결국에 그럼 높이 싸움이나 어떤 안쪽을 지키는 역할은 고베어나 다른 선수들에게 가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사실 그 역할도 해줘야 어떻게 보면 랜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히려 만약에 아까 뭐 로스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모란트 처리만큼 급한 게 랜들의 향방을 미네소타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되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랜들 얘기 나왔으면 이제 이 선수 얘기도 좀 하면서 이제 미네소타 전력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앤트맨 에드워즈는 잘하고 있나요, 석주님? 일단 에드워즈가 최근 한 시즌 말고 최근 두세 시즌을 놓고 보면 3점 슛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. 그리고 그 3점 슛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콜리라는 안정적인 리딩형 가드, 그러니까 자기 득점에 엄청 집중하지 않더라도 주변 동료들을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 가드가 있었기 때문인데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정확한 게 이 자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볼핸들링이나 어쨌든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두 선수에게 의존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날 그 선수 터지면 이기고 안 터지면 지고 약간 이런 과정인데 사실 강약약강이라는 워딩 자체가 내가 에이스가 자기 역할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이기고 발휘 못하면 지는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따졌을 땐 그거죠. 결론적으로 앤트맨이 잘하려면 앤트맨이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랜드의 역할을 해줄 선수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줄 수 있는 포인트 가드 역할이다. 그렇게 봐야죠. 위원님은 앤트맨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앤트맨 잘하고 있다고 봐요. 근데 네. 너무 로드가 많아요. 해야 될 게 많고 핸들링도 엄청 해야 되고 외곽 던져야 되고 막 수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가중돼 있는데 그걸 풀어줄 선수가 하나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더 올라가려면은. 예, 그래서 자모란트가 온다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수비는 좋진 않지만은 일단 돌파하는 데는 달인이니까 예. 랜들도 안 좋은데 뭐. 그게 큰 힘이 되지는 않을까. 사실 지금 보면 예, 콘리나 딜링에 이런 일을 못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. 지금 그걸 덜어줄 수 있는 선수가 온다면 좋겠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메인 토픽으로 좀 넘어가서 자모란트가 이제 미네소타에 이제 합류할 수도 있다, 이제 노릴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라이트한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드워즈와 모란트 약간 좀 물음표가 뜨는 건 좀 사실이거든요. 이거를 두 분은 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은 살짝 얘기해 주셨으니까 석주님은 자모란트가 미네소타에 합류한다면 좀 어떤 그림이 예상되세요? 제가 아까 서두에 3&D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사실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찌됐든 모란트가 오면 누군가는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가장 이제 1순위 매물로 생각하는 게 디빈첸조, 안테 디빈첸조랑 나즈리드 거기에 플러스 뭐 픽이라든지 셀러리 필러라든지 이런 걸 끼워 맞추는 형식일 텐데 이번 시즌 디빈첸조를 살펴보면 3점슛 성공률이 38%고 경기당 3개 정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. 나즈리드는 38.1%인데 경기당 2개 언저리로 집어넣거든요. 그러면 이 두 선수가 따로 혹은 또 같이 이제 미네소타에서 나간다면 이걸 대신해서 모란트가 오는 거잖아요. 그럼 그때 공존에 이제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앤트맨 자체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. 효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란트 쪽에서 나오는 이 공격적인 마이너스가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딱 통계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5개 언저리를 38.12% 정도로 넣어줄 수 있는 3점 슈터 둘이 빠지는 건데 이거를 미네소타가 어떻게 극복할지가 저는 되게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모란트를 데려온다 그럼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적인 무브가 전 무조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고베어의 3점슛 장착은 불가능한 얘기인가요?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KBL 진출해서 노력한다는 거랑 좀 비슷한 확률이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네. 위원님 모란트 합류한 미네소타 뭐 우승까지 가능합니까? 아니 똑같아. 질 것 같아요. 우승 후보는 아니고 그냥 5, 6위권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. 왜냐하면 내줘야 될 카드가 많은데 디빈첸조라고 리드 나가면 3점이 크게 구멍이 생길 거고요. 그리고 멤피스에서 굳이 라즈리드가 어떻게 보면 중복자원에서 필요가 없고 디빈첸조도 마찬가지거든요.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. 결국은 뭐 삼각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고 미네소타는 뭔가 계속 원한다는 걸 사인을 주고 있지만은 멤피스는 받을 게 사실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랜들이 이동하는 그림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? 이제 멤피스 측에서 거절하겠죠. 그건 괜찮습니다. 뭐 다른 팀을 좀 껴서라도 뭐. 그러니까 이게 말씀 되게 잘 해주셨어요. 사실 삼각 트레이드가 현실성으로 제일 높은 방안이잖아요. 왜냐면 멤피스가 뭐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픽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. 1대1은. 근데
그러면은 랜들 혹은 뭐 제 2차, 3차 선수를 원하는 다른 팀이 껴줘야 되는데 그 팀에서 어떤 팀이 랜들 혹은 플러스 알파를 원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. 네, 어렵다. 아주 랜들은 어렵다. 원하지 않아도 라즈 리드를 원하는 팀들 꽤 원하는 있을 팀 거예요. 많죠. 예, 꽤 있을.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. 그 단장들이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. 하려면. 네. 근데 위원님 말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트레이드해서 5, 6위권으로 간다고 하면 이 트레이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싶은 생각도 들고 모란트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태업의 아이콘이 좀 됐잖아요. 급부상을 했는데 과연 앤서니 에드워즈와 이렇게 인간적인 합이 뭐 에드워즈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또 코트 내에서 두 사람의 어떤 성향이 부딪힌다면 어쨌든 2년 전에 컴파 간 팀이고 그 전력이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있는 팀을 이상한 방향으로 좀 깨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럼 두 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결국 그래서 모란트 트레이드가 일어날 가능성을 몇 %라고 보세요? 저는 미네소타랑 굳이 안 되더라도 올 시즌 안에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한 70%는 된다고 봅니다. 네. 저는 100%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언데피를 띄웠잖아요. 일단은 미네소타가 아니더라도 멤피스에서 이미 이 선수는 배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느 팀으로든 갈 거예요. 그러면 사실 그걸 모르겠어요. 세마빅 이 얘기 한 뒤로 멤피스랑 모란트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뻔한 블러핑이죠. 그러니까요. 이게 너무 그러니까 트레이드 직전에 하는 그런 뻔한 얘기 언론 플레이 같아가지고 사실 이걸 믿을 순 없고 만약에 뭐 만에 하나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모란트가 원하는 팀으로 이제 멤피스가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좌천하듯이 이상한 팀 박아놓고 픽만 받아올 것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멤피스에서 좌천할 팀이 또 있나요? 멤피스도 거의 뭐 그러니까 뉴올리언스. 그럼 또 샬럿 뉴올리언스 얘기 나와야 되는데 또 제 말은 이제 모란트가 원하지 않는 팀으로 그러니까 멤피스보다 좋은 팀 나쁜 팀을 떠나서 그러니까 모란트가 원하지 않을 팀으로 또 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게 제가 이게 약간 여담인데 이 팀의 어떤 그 팀 명칭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토론토 하면 랩터스가 있고 미네소타 하면 뭐 팀볼브스가 있고 멤피스 하면 그리즐리스가 있는데 이 각 팀의 슈퍼스타들이 이 팀명을 좀 따라가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은 게 예전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뉴올리언스 뛸 때는 그 괴물새의 그 비주얼이 좀 있었고 뭐 쿤보 같은 경우는 되게 뿔 달린 거대 사슴 같은 느낌도 났고 뭐 멤피스는 자직주가 좀 되게 곰 같은 어떤 느낌도 드는데 모란트가 유독 곰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가 있어서 미네소타의 어떤 그 늑대랑 비주얼이 조금 그리고 이제 에드워즈도 약간 새끼 늑대랑 좀 비슷한데 모란트는 약간 그 정글북에서 나오는 모글리처럼 모글리. 생겨서 그 늑대들을 좀 이끌고 그러네, 이렇게 그러네. 좀 어. 미네소타를 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허를 찌르는 질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안 들려버렸네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계속 크게 얘기했던 큰 주제로 얘기했던 게 3&D였잖아요. 드라이브 3점 성공률. 제가 봤을 때 풀핏, 그러니까 완전 건강한 상태의 모란트로 만약에 이번 시즌 돌아온 다음에 미네소타로 간다면 저는 도박할 만한 요소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. 왜냐면 이 팀에 고베어가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투맨 게임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인 롤맨이 있습니다. 그리고 모란트는 리그에서 전성기 때 뭐 전성기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. 그러니까 다치기 전까지 페인트 존 진입을 스크린 받고 가장 잘했던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요거에 플러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최근 좀 늘어난 3점슛 비중 이런 걸 고려하면 두 선수가 충분히 시너지 자체는 모란트가 풀핏일 가정하에 굉장히 좋아 보여요. 이제 말씀해주신 근데 그게 문제겠죠. 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미네소타가 어떤 방향으로 채우느냐가 문제지. 만약에 이게 플랜대로 잘 풀린다, 그럼 전 도박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 선수 얘기를 안 했네요. 맥다니엘스라고 또 어떻게 보면 미네소타의 지금 약간 살림꾼 같은 느낌의 굉장히 올 시즌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 얘기 그냥 간략하게 좀 코멘트하실 게 있으면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저는 레이커스 픽이었거든요 원래. 저는 절대 안 보낼 거다. 무슨 수를 써서도 이 선수에게는 NFS를 일단 이번 시즌은 붙일 거다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지금 해주신 대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없어서는 안 될 거의 완소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팀에 무조건 한 명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. 특히나 에드워즈처럼 한 명의 확실한 핸들러가 있는 팀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트레이드를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이 선수는 일단은 무조건 지키려고 할 거다. 네. 잘해주고 있고. 근데 다른 팀에서도 원하는 자원이긴 하죠. 만약에 진짜 성사되려면은 껴줘 이러면서. 출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놓칠 것이냐 잡을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. 아마. 굉장히 잘하고 있죠. 일단은 전천후 수비수가 다 되니까 안영준 선수 저 그때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코트 어디서든 균일하게 압박을 상대방에 가할 수 있다는 자원. 그러면서도 안 뚫리는 게 가능한 자원이라는 게 일단 엄청 큰 메리트라서 무조건 안 보낼 것 같아요. 저는. 알겠습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까
아 근데 갑자기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. 모란트, 에드워즈, 랜들이 같은 코트에서 뛴다라는 어떤 그 그림이 물론 잘 이상적으로만 풀리면 조합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뭔가 세 사람의 그 자존심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 팬은 아니지만 굳이 이 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. 제가 봤을 때 그 그림이 나오면 여기 저 말고 연명근 선배님을 먼저 불러보는 게. 근데 미네소타는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 2년 나갔기 때문에 좀만 더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거고. 근데 지금 무조건 올해 하겠죠. 성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성적이 더 나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. 근데 변화를 왕창 줘가지고 더 미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올해를 볼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거면은 당연히 올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변화를 주겠죠. 알겠습니다. 혹시 뭐 더 준비하신 내용 중에 뭔 말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. 준비한 말은 아닌데 저는 미네소타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도박을.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에드워즈가 확실하게 이제 전성기 구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팀도 지금 당장 뭐 미래를 그리는 팀이 아니라 어떻게든 1승이라도 더 따서 우승을 해야 되는 조합인데 사실 지금 라인업으로는 우승이 어렵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. 저는 도파민을 위해서 도박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꼭 했으면 좋겠다.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느낌이. 엄청 큰 하이리스크죠. 근데 모란트가 나이가 생각보다 그 많지 않아요. 그 저랑 동갑이셔가지고 저랑 동갑이죠. 그 에드워즈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타임라인이 또 잘 맞는 선수이긴 더 하네요. 또 의원님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. 미네소타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이렇게 큰 성과를 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도박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뭐가 되든 뭐 도가 되든 서울로 저는 자모란트 데리고 오면 일단은 보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예전에 백코트 뭐 2000 뭐 트윈 테러 이런 것처럼 보기는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관상용으로 팀을 운영하기에는 일단 근데 구단의 목적이 우승도 있지만은 수익도 꽤 있거든요. 일단 중계가 꽤 되지 않을까요? 제 가장 큰 수익이 중계 수익이에요. 중계 많이 잡히게 되더라면 괜찮겠죠. 너무 관심 없는 팀 얘기하는 하든 말든 약간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어쨌든 미네소타가 뭐 본인들의 어떤 도박을 위해서는 던져볼 만한 카드긴 하나 리그 전체적인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무브는 아니라는 게 결과적인 어떤. 근데 그리고 요즘 보면은 드라이버들이 많으면 좋아요. 멀티 드라이버가 많으면 좋은 농구기 때문에 앤트맨과 모란트의 궁합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저는 파장 좀 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네소타가 이거 하나 트레이드하고 끝내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모란트를 품내 안는다 그럼 무조건 저는 2차 3차 트레이드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. 그래서 저는 나름의 엄청 큰 흐름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약간 중간 정도 파도는 된다. 그럼 유석주 피셜 오클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. 그건 안 됩니다. 그건 안 되는데. 그럼 대세에 큰 지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? 중간 정도의 파도. 오클 얘기 저희가 이제 뭐 뒤이어 또 하겠지만 미친 페이스여가지고 정말 서부 지구 팀들은 이 오클 때문에라도 이 본인들의 구단 운영 플랜을 많이 바꿨을 것 같아요. 한 1, 2년 정도는 조용히 있자 약간 이런 기조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팀을 다룰 때 저희의 공식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막 슈퍼스타라고 막 하이브를 되게 받았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사실 조금 와닿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선수의 스타성이 그렇게 있나?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질문 드립니다. 에드워즈는 이 그 리그가 밀어주는 슈퍼스타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향후 뭐 2, 3년 후면 최고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릇인지 좀 한번 궁금합니다. 전 슈퍼스타가 될 만한 제목이라고 보는데 미네소타라는 팀에 있기 때문에 좀 손해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팀이 지금 구성상 자기가 여러 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. 스타성이 그러면은 아주 많다. 일단은 이 선수 플레이 보면은 화려해요. 그러니까 SNS에 나올 만한 선수고 뭐 실력도 좋고 보여준 것도 꽤 있고 해서 저는 차세대 스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속주님도 스타성이 100%라고.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. 그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아닌데 한 두세 시즌 전에
마이클 조던의 플레이와 유사하다고 플레이오프에서 한창 그 하이프 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. 그때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실 그 뒤로 막 엄청난 슈퍼스타 레벨까지 도달했냐?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일내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미네소타라는 팀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전 되게 명확하다고 보는데 결국에 그래도 본인이 그 팀 소속이면 일단 입 닫고 해줘야죠. 성적을 내서 어찌 됐든 전 본인 가치를 증명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 성적과 별개로 본인의 퍼포먼스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미네소타 저희가 이렇게 위클리 리뷰 때는 처음 다뤄봤는데 사실 이 팀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았어도 늘 최종 승자였던 팀이긴 했어요. 물론 이제 서부 컴파까지가 미션의 완료 무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부 컴파를 2년 연속 진출한 팀은 결과적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였기 때문에 이 팀이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의심들을 또 품에 안고 또 모란드 트레이드라는 또 이런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는 길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끝났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올 시즌의 마지막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위클리 리뷰의 미네소타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